자, 안녕하십니까. 어디 계셨습니다. 원래 자리에 계신 분은 보니까 안 보시네. 자, 여러분 교재 그 정책이론 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론. 자, 정책이론은 우리가 4문제 정도 출제하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는 5문제, 재작년은 3문제, 3년 전은 4문제. 4문제 출제를 하는데 우리가 출제위원회에 따라 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시험 문제 우선 출제하는 부분이 여러분 148페이지 보시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요건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출제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 자, 우선은 이유를 출제하든지 아니면은 근거. 요 2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뭐 작년에도 이유로, 또 25회는 근거로, 26회는 또 이유로. 그리고 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공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또 필요성, 뭐 이런 거. 하여튼 시험 문제는 이걸로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한다는 거.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 근거, 필요성이 뭐냐.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들은 이걸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교재 보면은 시장에 실패가 있어요. 자, 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 시장의 실패를 뭐죠?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자, 또 우리가 또 개입을 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 성장이 또 중요하죠. 정부가 개입을 하는 이유는 이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 이 부동산, 또 시장의 안정, 이 경제를 성장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우리 요거는 많이 들어봤죠. 요즘 뭐 소득의 양극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양극화는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차 배분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을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재분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면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소득 재분배.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부동산, 뭐를 억제하죠? 투기. 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는 또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저소득층. 자, 저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 안정. 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를 공급을 하죠?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주택을 또 공급하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또 지역에 따라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적정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또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개입 이유가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틈날 때마다 한 번씩 적어두세요. 이런 것도 개입하는구나.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지문이 많이 냅니다. 뭐 작년에도 당연히 출제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시장의 실패가 나오고 있어요. 148페이지 오시면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 뭐냐?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시장의 기능이 장애가 되는 거야. 시장 기능의 장애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이상적 형태의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독점, 기업의 하나인 독점, 소수의 대기업으로 이루어지는 과점인데, 이러한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이 불완전 경쟁 기업이 존재한다. 이 불완전 경쟁 기업이 존재하면요,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생산량은 적고요, 가격은 비싸요. 그래서 시장에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게 불완전 경쟁 기업입니다. 자, 우선은 이 시장에 있어서의 기능의 장애가 되고, 또 시장이 내 안에 내재적 결함으로 또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 규모의 경제야. 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다는 것은 이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한다. 자, 비용 체감 산업이 우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거든요. 기업의 규모가 커져요. 자,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량은 점점 많아지는데, 물건 하나 만드는 병은 생산량이 많든 적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건 하나 만드는 병은 점점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점점 이렇게 뭐 한다? 줄어들죠. 물건 하나 만드는 비용을 전문용어로 평균 비용이래요. 이 평균 비용은 물건을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여러분, 신라면 하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평균 비용 곡선이 수평선,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생산량이 많아져서 줄어드는 이 형상을 우리 뭐라고 한다?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하면은 어떻게 돼? 자연 독점이 되면서 시장에서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또 배분이 이루어져요. 자, 그런 경우 있고, 또 우리 시험 문제 올해도 출제, 작년에도 우리가 출제했거든요. 26회도 출제했고, 예? 요 외부 효과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 용어인데, 이 외부 효과가 뭐 한다? 존재하는 경우. 또 뭐가 존재한다? 공공재.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네? 자, 이 세 가지는 뭐다? 내재적 결함이에요. 그런데 또 있어요. 밖에 시장은 이상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밖에 외재적 결함으로 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게 이 소득 분배에 있어서의 뭐죠? 불균등. 이 소득 분배의 불균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또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또 이 정보의 비대칭성. 여러분, 정보를 많이 보유한 사람과 정보를 적게 보유한 사람의 차이, 이 정보의 또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또 시장의 실패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 금융, 보험 시장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이제 많은데, 그러면은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정부가 전지전능한 신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여당, 야당 할 거 없어. 외국도 마찬가지. 정권만 잡으면은 자기가 신이야. 우리는. 외국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뭐 해? 잡으면은 권력이 있으니까 무조건 개입을 하려고 해.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요. 그러면 개입을 하는데, 문제는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돼요? 권력 잡으니까 그냥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뭐보다 문제 있어요. 개입을 하면은 개입을 하기 전, 개입 전보다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이 더 우리가 악화될 수 있다. 여러분, 그 전문가들은요, 현장에서 우리 봅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요, 권력 잡은 사람은요, 전문가 얘기를 안 들어. 네? 잡기 전에는 잘 들어.
받고 나서 절대 안 들어. 웃긴 거야. 특히 부동산 시장 더 심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 시장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노 대통령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청와대 들어가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 하는데 또 해. 그게 무슨 얘기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 옛날 정책을 그래 또 하는 거야. 강남 잡으려고. 강남 무슨 죄졌냐고. 하도 나 보면은. 예? 예? 그래서 뭐가 발생해?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의 실패와 비교해야 되는데 그럼 정부의 실패가 발생하는 대표적 이유가 뭐냐면요. 전지전능한 아니거든요.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 당국자의 불완전한 지식이나 정보 이게 가장 커요. 잘 모르면서 개입을 해. 왜? 학자들이 개입하면 안 돼요. 자문만 해야지. 현자 공인중개사 같이 장관하면 더 잘할 거야. 예? 왜? 어떻게 빠져나가 다 아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투기도 방지하려면 투기 해본 사람을 장관시켜야 돼. 그래야 알지. 그렇지 않은가요? 투기도 안 해본 사람 장관시키면 몰라. 뭐든지 해본 사람 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강남 집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예? 저를 우리 옛날에 2001년도에 그 경기고등학교 청수동시 아파트가 2억이었어요. 33평. 2001년도에. 2001년도에 2억. 예? 근데 분양가가 그때 얼마인 줄 아세요? 서울특별시 분양가가 600이야, 평당. 2001년도.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때 분양가가 가장 딱 분양가 평당 1,100 딱 올린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예? 2002년도 분양가 평당 1,100 올린 곳이 어디냐? 광명 철산이에요. 현시성을 가진 건설회사가 참 서울도 참 안 올리는데 그래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올린 거예요. 광명의 집값 그때 당시 선도를 했어. 현시성을 가진 건설회사가 있어. 평당 1,100. 예?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서울은 우리는 가만히 있냐? 그래서 서울은 갑자기 1,500 딱 부른 거야. 아니 평당 한 7, 800 하다 갑자기 1,500 딱 온 거야. 또 1년 전에 하니까 평당 3,000 갔어, 강남이. 웃긴 거야. 그러니까 분양가가 갑자기 어떻게 돼? 김대중 대통령 때 자율로 하면서 퍽퍽 올라간 거야. 예? 지금 얼마? 평당 강남 4,100만 원. 예? 예? 더 올릴 건데 억제해서 4,100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개포 이번 3월달 분양하는 개포 예? 주공 8단지 그 원래 공무원 아파트예요. 그 이번 분양한데 거기가 지금 4,100만 원 분양한데 그거 주변은 얼마? 6,500이죠. 분양받으면은 33평 분양받으면 어떻게 돼? 6억 어떻게 돼요? 버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받으려면요. 여러분도 받을 수 있긴 있어요. 공이니까. 전화번호. 근데 조건이 있어. 무주택 10년. 예? 청량예금 10년. 그래야 가족 4명 해야 한 55점 넘지 않겠는가? 청약가정에 55점 넘어야 신청 가능할 거예요. 1,700세대 정도 분양하니까 재건축. 받아보세요. 그 자격 조건 되신 분들은 혹시 알아요? 되면은 그 다음부터 강의 안 나올지. 이번에 4월달 분양합니다. 혹시 되신 분 한번. 진짜 그 요거 추첨이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경쟁률은 치열할 겁니다. 아까 그런 게 이제 아까 보시면은 그 하잖아요. 규제를 하니까 그래 강남은. 근데 요 옆에 한남동은 평당 이번에 분양하는 게 6,500이에요. DC 가전회사 있어. 비싸죠. 한강 바로 앞에 딱 보이는 한남동.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가 장난이 아니야. 평당. 예?
그래서 정부가 그거 개입을 안 했으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 예, 개입을 하니까 그래. 그럼 작년에 8.2 대책하기 전에 서울 비싼 게 압구정, 예? 압구정 아파트가 그때 2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37억이에요. 예? 6개월 만에 37억이에요. 17억 올랐어요. 그 웃긴 거야 이게. 가만 놔두면 되는데 개입을 하니까 그래요. 개입을 너무 많이 개입을 해. 근데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 이제 자문하러 몇 번 갔지만은 그래서 그 땅만 밟아봐도 좀 괜찮더라고요. 예,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런 것도 구경하면서 왜 거기가 오르는가 이런 것도 한번 가보세요. 예, 한번 괜찮아요. 그런 거. 예, 옥수동도 한번 가보고 청담도 가보고 그게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부가 이 개입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 예? 또 규제 수단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또 우리는 규제가 규제를 낳아요. 관료제의 비효율성. 또 선거 좀 있으면 6월 13일 날 선거입니다. 수요일 날. 예? 6월 13일 날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예, 이런 선거 등의 정치적 영향. 이게 상당히 커요.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정부의 특히 실패를 많이 가져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에 149페이지 보시면은 이 외부 효과 나오는데 여러분 하여튼 시험 문제에 단골로 출제하는 게 뭐다?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단골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시장 기구라고 있어요. 여러분 시장 기구는 시장 내부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가 시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이 말은 뭐죠? 시장 내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가격이 결정된다? 시장 경계 바깥 어디서?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라는 명칭이 붙은 거야. 외부라는 명칭. 내부 효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외부라는 명칭 붙은 이유입니다.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는 누구? 제3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람.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여러분 민법의 제3자와 다릅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또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의도하지 않은. 여러분 우리 외부 효과 개념도 2번 정답으로 물었거든요.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뭐를 준다? 편익 또는 이익을 주는 거죠. 자, 편익, 이익을 주는 거야. 근데 이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여러분 과수원 주인이 우리가 과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양봉업자가 접근함으로써 과일 생산량이 예상보다 더 많이 증가했어요. 그럼 과수원 주인은 양봉업자에게 과일 생산량이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느냐? 안 줘요. 이런 게 우리는 요거야. 정의 외부 효과야. 정은 뭐죠? 플러스. 플러스는 파저티브에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 정의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라고 해요. 외부 경제, 긍정적인 외부 효과 또는 외부 경제인데 또 의도하지 않은 이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줘요? 손해. 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대가를 여러분에게 지불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마이너스, 부라고 해요. 부. 마이너스는 네거티브, 부정적. 그래서 이 부의 외부 효과를 부정적인 외부 효과 또는 이것을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비경제라고 해요. 외부 불경제, 외부 비경제. 옛날에는 외부 비경제로 또 한번 출제한 적도 있었어요. 외부 불경제 또는 외부 비경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외부 효과는 앞에서 뭐에서 배웠죠?
토지 특성주 부동성. 24회도 나왔고 22회, 21회 하여튼 시험에 많이 나와요. 토지 특성주 뭐와 관련이 있다? 부동성과 우선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부동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이 외부 효과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무슨 과정? 생산 과정. 그래서 소비 과정에서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생산 과정에서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상품을 소비할 때는요, 요거 갖고 따집니다. 자, 사회적 편익. 이 사회적인 편익과 뭐를? 사적인 편익. 그러니까 이 편익을 가지고 구별하는 것은 소비 과정이에요. 이 사회적 편익. 자, 여러분 겨울 지금 하는데 분명 여러분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뭐 맞으면 뭐해? 그래도 걸리는데. 가짜인 것 같아. 약이 걸리면. 그래서 여러분 독감 여러분 예방 주사를 맞음으로써 개인이 얻는 이익 뭐예요? 독감 예방 주사 가서 맞아서 개인이 얻는 이익이 뭐예요? 감 안 걸리려고, 감기 안 걸리려고, 감기 안 걸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맞았어. 근데 그 사람 본인만 주변 사람 다 자기도 감기 안 걸리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그 사회적으로 뭐야? 그런 한 대씩 맞음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는 감기가 어떻게 돼? 전반적으로 독감이 예방됨으로써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네? 그래서 아까 독감 예방 주사 맞는 거, 그리고 또 교육 서비스. 여러분 개인이 교육을 받음으로써는 이익보다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좋은 직장에 취업할 기회를 많이 가져요. 소득이 높아지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그래서 교육 서비스, 독감 예방주사 이런 것은 대표적인 소비 과정에서 무슨 효과? 정의 외부 효과야. 그러면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이 사적인 편익, 개인이 사적인 편익은 수요, 사적인 비용은 공급 곡선이야.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죠? 이게 균형 소비량. 자, 그러면 지금 이 균형 소비량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만큼 나는 소비를 했는데 편익은 어느 만큼? 이만큼 얻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적인 편익보다 더 뭐가 더 높아? 사회적 편익이 더 높아요. 예? 각 소비량 수준에서 사적인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높은데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 이런 빨간 사회적 편익을 나타내는 뭐가 나온다? 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얻는 이게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이 점이죠. 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인데 실제 시장에서는 얼마만큼? 균형만큼 소비하기 때문에 이만큼 소비가 적어요. 뭐가 나온다? 과소예요. 항상 과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더 적게 과소 소비가 돼. 과소 소비가 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만큼 소비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때 여러분 보건소를 통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 싸게 맞는 거예요. 또는 교육 서비스를 해서 뭐를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과소 소비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만큼 소비량을 뭐 해주기 위해서? 늘려주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거야. 과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과소 보조금이 딱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 요게 더 커요. 자, 여러분 개인이 담배를 흡연함으로써는 이익보다 흡연으로 주변 사람에게 간접 흡연을 통해서 병 걸릴 확률을 더 높게 만들죠. 암 걸릴 확률이 6배 더 높아요. 담배 피는 사람보다. 담배 안 피는 사람 그래서 건강 더 안 좋은 거예요. 예? 예? 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피를 주잖아. 편익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거죠? 우리는 아까 했지만 술, 담배 이것이 대표적인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가져오는 소비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까 담배 피우신 분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 신경 쓰면서 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소비량보다 여기는 더 많이 뭐한다? 과다 소비를 과다. 여기는 과다. 위는 과소지만 여기는 과다 소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100만 명 되는데 이 남한 인구 5,100만 명이 얼마 안 되는데 술 소비량이요. 예, 저 세계에 뭐 10억도 있고 2억도 있는데 예, 술 소비량 전 세계 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뭐 다 뭐 한 번은 먹어요. 그래서 중국의 술 소비량 1위 아닙니다. 술 소비량 1위는 러시아입니다. 추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엄청 먹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과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줄여야 돼.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술 소비에 대해서 주류세 같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 소비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해야 돼. 그래서 담배 한 갑이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담배가 한 갑 있죠? 이런 피는 한 갑이 20개 피 한 갑이요. 우리나라 돈 15,000원이 가장 비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좋아하시는 소주 제일 작은 병이 뭐죠? 2억들이잖아요.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에서 판매하는 거 암시장 말고 실제 거래되면서 제일 비싼 게 18,000원입니다. 그 외국 가면요 우리 소주를 코리안 위스키라고 합니다. 네, 비쌉니다. 네? 옆 나라도 지금 13,000원 하잖아요. 일본, 네? 싱가포르 15,000원 하죠. 중국 12,000원 합니다. 비쌉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소주를 예? 외국에서 요구하죠. 코리안 위스키니까 증류잖아요. 그래서 15,000원대로 올려라. 아니면은 뭐를 양주 가격을 얼마로 5,000~6,000원대로 내려라. 주세를 내리든지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 FTA 때문에. 예? 그럼 우리나라 정부는 뭐를 택할까요? 내릴 수는 없잖아요. 올려야지. 예? 그래서 소주 한 병에 우리는 15,000원 받는 게 좋다. 담배 한 갑에 10,000원 받는 게 좋다. 저는 사인을 했어요. 옛날에 설명할 때. 왜? 담배 안 피죠? 소주 못 먹죠? 그러니까. 소주 못 먹어요. 저는 생맥주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올려야 돼. 대폭 올려야 돼. 그래서 저는 창성을 하면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많아요. 예, 아까 술, 담배 가격이 너무 싸요. 우리나라가. 자, 그런 게 이제 편익 갖고 따지는 것마다 소비. 생산은 뭐 갖고 따져야 돼? 비용. 생산은 비용. 그러니까 무슨 비용? 또 우리 편익이 아니라 이번은 사회적 비용과 또 무슨 비용? 사적 비용. 여러분 사적 비용은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얘기해요. 자, 그럼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적 비용입니다. 자, 올해 시험 작년이죠? 작년에서 사회적 비용을 냈거든요. 마이너스에서. 그럼 여기서는 요게 크고 요게 커요. 비용. 그러면은 자, 기업이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입을 해서 기술을 혁신했어요. 그래서 기업이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는 뭐가 커? 이제 기술 혁신하니까 기술 파급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술 파급 효과로 인해서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또 뭐를 한다?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뭐 한다? 과소생산해. 과소생산되니까 정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양만큼 생산량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또 뭐를?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 이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 이 사적 비용에다가 뭐를 대준다? 외부 비용을 대줘요. 외부 비용. 외부 비용을 대주는데 환경, 우리가 오염물질, 공해물질을 배출시키는 공장이 들어서, 예를 들면 화학공장이 들어서면요, 그 화학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외부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작년에 여기 나왔거든요. 부의 외부 효과에서는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외부 비용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지금까지 외부 비용 때문에. 근데 작년 시험은 감소한다, 출제해서. 부의 외부 효과에서 사회적 비용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OX. 틀렸죠? 작년 그거 출제했어. 박스 4개, 박스 안에 4개 놓고 옳은 거 찾아내라. 예? 그래서 기본 개념을 알면 돼요. 외부 비용 때문에 여기 사회적 비용이 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2개만 그리면, 요거 2개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나중에. 사적인 편익을 나타내는 수요 곡선, 또 사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에요. 그럼 여기에 만나는 점이 또 뭐죠? 만나는 점이 균형. 균형이야. 균형 생산량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만큼 생산했다. 그러면 사적 비용은 이만큼인데 뭐를 우리는 외부 비용이 더해졌으니까 외부 비용만큼 더 비용이 더 증가를 하죠. 각 생산량 수준에서. 이 빨간 선이 무슨 비용? 사회적 비용. 그러면 이 환경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드는 이 외부 비용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그러면은 외부 비용을 고려하면은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은 이만큼인데, 실제는 요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하기 때문에 균형 생산량이 더 많아요. 이만큼 우리는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은 생산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바람직스러운 최적 생산량보다 더 많이 뭐가 돼? 또 과다 생산이 돼. 그럼 과다 생산되니까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양만큼 생산량을 줄여야 돼. 줄이기 위해서는 또 환경 오염물질, 공해물질을 배출시키는 기업에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 세금을 우리 학자 이름 땁니다. 피구라는 학자가 있어요. 피구. 이 피구라는 학자 이름을 따서 피구세라고 해. 공해세가 학자 이름 따 피구세. 요즘 학자들이 가끔 시험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피구세를 부과한다. 운동의 피구가 아니라 사람 이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부의 외부 효과 같은 게 요거 시험에 좀 많이 내거든요. 우리 화학 공장이 들어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또 시험 문제에 많이 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 하나 설명해 볼까요? 자, 150페이지 그림 하나 나오죠. 자, 그 그림 보는데, 그림 보세요, 그림만. 자,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대규모 생태 공원이 조성되면은 쾌적성이 뭐예요? 높아지죠. 쾌적성이 높아지면 그 지역에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뭐죠?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주택 가격, 수요가 이전보다 많아지면 주택 가격은 뭐한다?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도 증가한다. 그게 결론. 근데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죠? 이걸 우리가 시험에 수요 곡선은 좌측 이동으로 한번 출제한 거예요. 상식이에요. 자, 그럼 오른쪽도 부의외부 효과 갑니다. 자, 오른쪽 그림 있죠? 자, 여러분이 그 목재 공장이 있어요.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목재 공장에서 세금을 부과하면은 생산비가 뭐한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목재 공급 곡선이 생산비가 상승하면 좌측으로 이동해요. 그 목재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주택은, 목재는 주택을 만드는 원자재예요. 목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주택 생산하는 또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 곡선이 뭘로?
왼쪽으로 이동해. 그래서 주택 가격 또는 주택 임대료는 상승하고 주택 거래량은 뭔다? 감소한다. 그게 오른쪽 그림 설명 151페이지. 뭐 읽어보면 그 내용이에요, 결론. 그래서 여러분이 152페이지로 넘어오는데, 자, 여러분 2년 전 26회 시험에 출제할 때요, 정의 외부 효과는요,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please in my 프로냐드, 나의 앞마당에는 공공 편의 시설이 들어온 건 오케이. 이걸 우리는 핀피 현상. 핀피. 정의 외부 효과는 핀피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는 뭐가 나오냐? 들어와서는 안 돼. not in my backyard. 나의 뒷마당에서는 위험, 혐오, 공해 시설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 not, 이걸 님비라고 해. 님비. 자, 여러분 위에는 핀피, 밑에는 뭐다? 님비. 님비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도 신문도 많이 나오니까 님비 현상. 그런데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 헷갈리나. 핀피가 정인지 분지 2년 전에 출제했거든요. 핀피, 님비 요걸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가 문제. 2년 전에 정답 질문입니다. 자, 그럼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안이 또 뭐냐? 자, 여러분 외부 효과 문제를 또 해결하는 방안에서 사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이 적다 보니까 좀 그렇지만은, 자, 여러분 그 우리나라 요즘 또 문제 많죠. 예? 예? 반려 뭐 얘기 많이 나오죠. 우리 개, 고양이 요즘 보면은. 근데 외국은요, 우리처럼 조그만 게 아니야. 외국은 너무 커. 땅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옆집에 개 짖는 소리로 해서 나는 잠을 못 자는 사람, 민감한 사람이 그 소리에 잠을 못 자 불면증 걸렸어. 그래서 집주인 쫓아가서 얘기해. 개를 없애든지 이사를 가든지 나한테 보상을 해주든지 어떻게 할 거냐. 나 불면증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돼? 협상을 해. 개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네? 그러기 있고, 또 사적인 해결 방안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코우즈라는 게 있어.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코우즈. 코우즈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 코우즈 정리는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이야. 그럼 소유권이 불분명한 환경에 대해서 뭐를 부여하냐면 재산권을 부여하는 거야. 재산권을 부여하는데 문제는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기업에 부여하든 아니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건 관계없어. 하여튼 재산권을 부여해줘. 그런데 문제는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거래 비용입니다.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거래 비용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재산권을 부여를 하게 되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고도 당사자 간에 뭐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외부 효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를 코우즈 정리라고 해요. 자, 여러분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기업이 배출했어. 개인이 가서 따져봐야 되겠어? 안 되죠? 뭐냐? 징상조사의 어려움. 또 뭐죠? 소송에 따르는 법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또 소송 절차에 따르는 복잡성으로 인해서 개인이 상당히 힘들어. 그러니까 뭐를 해요? 뉴스 많이 나오죠? 집단소송. 이런 걸 많이 해요. 집단소송. 집단소송에서 이제 모으는 거죠. 이제 변호사들이 법인에서 모아서 집단소송. 그럼 비용은 적게 드는데 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그 있었거든요. 그 뉴스 한번 나왔거든요. 포항제철에서 이 직원이 잘못했는지 그냥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그 뜨거운 물 있죠? 그걸 어떻게 돼요? 모르고 바다로 배출된 거야. 뜨거운 물 1000몇 되는 뜨거운 물이 바다로 배출되면은 어떻게 돼? 갑자기 수온이 급격히 상승할 거 아니야? 1000몇 나갔으니까 수온이 상승하고 관계는 없는데 그 호흡을 하는 물고기가 문제지. 해를 따라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쫙 죽은 거야.
순에 올라가서 숨 쉬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영덕에 막대한 피해가 온 거야. 예? 그래서 영덕 주민들이 왜 저거 죽었느냐 조사를 했더니 거기 나온 거야. 근데 문제는 당신들이 우리한테 요거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 예? 보상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게 한 근거가 뭐냐.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 죽인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야. 열받지. 집단 소송 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얼마? 조용히 협상을 통해서 200억 달러. 200억 달러. 안 주지. 예? 기업에서. 그러니까 소송 갔지. 그래서 1심 나올 때 요거 판결 나오면은 포항제철이 전 세계 이미지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거야. 예? 200억이 아니라 예? 소송 2천억 들어오니까 협상을 해서 처음에 200억 주지 왜 그거 안 줘? 그래서 협상 600억 주는 걸로 협상 조정됐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코주 정의를 요즘은 집단 소송을 통해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여행 갈 때 가는 영종도 예? 간척 개발할 때 거기 주민들이 또 뭐 한다. 공항이 들어서면서 우리는 요걸 채취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요거 개발하면서 우리는 생존의 터전을 잃었다. 그래서 국가는 우리한테 얼마? 1인당 2천만 원 달라. 그래서 2천만 달러 했어요. 한 가구당. 그래서 2억. 그래서 합치니까 2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는 야 당신들 소유권이 없는데 왜 우리가 줘야 되느냐. 그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집단 소송하지. 아까 요거 재산권 부여를 해서 집단 소송해서 판결은 뭐다. 한 가구당 2천만 원 해라. 얼마? 2억씩 100억 보상하라. 요즘 폭넓게 인정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 개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적인 해결 방안에서 코주 정의가 요즘 엄청나게 많이 받아들여요. 환경 피해에 있어서. 자, 그런데 문제는 사적인 해결 말고 또 뭐가 개입을 해요?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우선 간접 규제하는 게 있어요. 즉 왼쪽 그림에서 봤듯이 간접 규제하는 것은 아까 세금을 부과하거나 또 뭐를 지급한 거? 보조금.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간접 규제 있어요. 그런데 간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직접 규제가 있어요. 직접 규제하는 것은 정부가 뭐를 지정한다? 용도 지정해요. 정부가 특정의 용도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또 금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독금 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요. 또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순, 납 등의 중금속을 배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금지. 또 의무화가 있거든요. 의무화. 자, 여러분 납성분이 없는 무연휘발유. 여러분 자동차 납성분이 없는 무연휘발유의 사용을 의무화한다든지 또는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 장치 설치를 출고 전에 장착시키는 걸 의무화한다든지 그게 의무화예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 많이 듣는 거 소음, 예, 소음 등의 뭐 허용 기준, 소음 등의 허용 기준, 그리고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있어서의 허용 기준을 뭐 한다?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전부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우선 여러분이 교재의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한번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례 주어졌어요. 사례 5개 주어지고 그 해결 방안 출제 한번 했어요. 네? 출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출제를 하고 사례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요 내용을 많이 물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외부 효과 원래 중요합니다. 자, 공공재 153페이지. 자, 공공재는 뭐죠? 자, 저기 보니까 시장 실패의 원인의 공공재는 뭐와 반대? 사적 재화와 반대. 네?
사적 재화와 반대가 공공재인데, 그럼 공공재가 되려면은 두 가지 특성을 갖춰야 돼. 자, 여러분 TV. 자, 여러분이 저도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황금빛 내 인생. 응? 아니, 그게 하면요, 우리 다들 못 봐. 거기 앞에, 다른 거 돌리면 막 쫓겨내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 예? TV 본인이 보잖아요. 그럼 본인이 TV 방송을 시청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편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야. 똑같이 TV 방송 시청을 하면서 똑같은 만족을 얻어. 소비에, TV 방송 시청 소비에 경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비경합성. 그러니까 뭘 한다? 비경합성은 공동 소비한다. 공동 소비. 공동 소비. 자, 또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아무런 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그 공공재의 사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어. 대표적으로 국방, 치안 이런 건데, 이런 것은 소비의 뭐죠? 비배제성. 소비의 비배제성. 소비의 비배제성. 그래서 비경합성, 비배제성, 요거 잘 기억해야 돼. 그럼 사적재는 반대니까 뭐? 경합성, 배제성을 가진 재화지.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뭐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공재를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걸 우리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해.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무임승차자, 문제가 또 발생해. 공공재. 그리고 이 공공재의 생산. 자, 공공재의 이 생산을 이 민간의 시장, 기구에 맡기게 되면 어떤 형상이냐? 수익자 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공공재를 소비하려면 여러분 비용,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냐? 속으로는 공공재가 필요해. 그런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밖으로, 여러분 마음 밖으로는 그 수요에 대한 선호를 절대 안 나타내.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최저보다 더 적게 뭐 한다? 과소 생산 공급되는 경우에 있다. 자, 19회 시험, 22회 시험은 두 개 때는 정답, 과소. 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안 돼요. 과소. 요것도 16회 또 시험에 또 출제하죠. 요 과소가 다 포인트예요. 19회, 20회는 정답. 근데 최근 시험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를 출제를 많이 한다? 출제원은 최근에 외부 효과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내년도, 여러분 올해 29회 시험도 여러분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이유 출제하는데 그 중에서도 뭐를 신경 써서 많이 공부해야 된다? 외부 효과. 요거 잘 공부해 두세요. 공공재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외부 효과. 자, 한 문제 맞췄습니다. 1교시 때. 또 이제 한 문제 나오는 게 이제 2교시 때 배우는 게 이제 시장 개입 이유 배웠으니까 그럼 시장 개입 방법 배워야 돼. 요것도 매년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개입 방법은 잠시 쉬고 살펴볼게요.